탁재일의 2단 인사이트. 오늘 주제는 정치와 이단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정치와 기독교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 속에 초대교회 신앙과 신학이 확립되었고, 서유럽 황제들과 로마 교권의 갈등 속에서 중세교회의 성격이 형성됐습니다. 이후 종교개혁 신학 사상은 정치적 갈등과 전쟁의 원인으로도 작용했지만, 한편 유럽과 미국 등의 근대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와 기독교의 역사적 관계는 긴장과 갈등도 있었지만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치와 개신교의 관계는 상호 보완이나 협력보다는 서로 이용하고 또 기꺼이 이용당하는 부적절한 공생관계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극단적 이념 대립 속에서 정치적 신념은 마치 종교적 맹종이나 맹신의 형태로 나타나고,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요즘 가장 걱정되는 일은 계엄정국의 혼란 속에서 이단들의 신분 세탁과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단은 정치적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집단입니다. 교회의 견지와 사회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이단은 늘 정치 권력의 언저리에 기생해 왔습니다. 한국 이단의 뿌리인 통일교는 반공을 내세워 군사정권의 보호와 특혜를 받으면서 물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통일교를 비판하던 저의 선친 탁명환 소장이 정보기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수사관이 왜 반공운동을 하는 통일교를 반대하냐, 당신 빨갱이 아니냐는 협박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정치적 정통성이 부재한 군사정권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필요했고, 신학적 정통성이 부재한 통일교 등의 이단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정치적 보호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와 이단의 부적절한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즘도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이단 신도들의 표와 후원을 받기 위해 이단 집회에 참석해 눈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단 집단은 돈과 표를 미끼로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 신도가 정체를 감추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노골적으로 이단의 뒤를 봐주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신천지 논란이 멈추지 않습니다. 신천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과 단체에 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심지어 기독 정치인들도 이단 집회에 참석하고 이후 논란이 되면 몰랐다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요즘 교회 예배 형식으로 열리는 정치 집회가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정치적 입장이 전달되고 폭력과 분열마저 조장된다면 결코 올바른 기독교 신앙 집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기념관 입구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폭력이냐 비폭력이냐가 아닙니다. 비폭력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2단 인사이트 탁재일 교수였습니다.